주식 승천 10시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돈풀기가 단기간에 조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에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1% 이상 반등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2% 이상 상승이었는데 코스피의 상승폭은 미미했었습니다. 다소 아쉬웠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올랐다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3.86% 코스피가 빠졌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공세 속에 코스피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변동폭이 조금은 클 것도 같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잠시 뒤에 이슈앤토크 시간에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멘토들이 가져온 종목, 내 종목인데 아니면 내가 저 종목 사려고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도와드릴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궁금한 점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승천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매니증권 클릭, 주식승천 코너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셔서 질문 올려주십시오. 저희 멘토들의 훌륭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월요일 수업입니다. 최강의 멘토와 함께 할 텐데 어떤 분들이죠? 월요일의 멘토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투세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비법까지. 청선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지명의 양순모와 함께합니다. 예, 주식 승천 10시 오늘도 두 분의 훌륭한 멘토와 함께합니다. 소개 받으셨죠? 샘플러스의 신창원 멘토, 양순모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창원 멘토님, 예. 주말에 제가 야외로 좀 놀러 갈까 했었는데요. 살인 진드기 있잖아요. 예. 의심 환자만 지금 무려 4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방콕 했는데 우리 신창원 멘토님은 뭐 하셨어요? 예, 이번에 주말에 그 순천 꽃박람회 다녀왔습니다. 와우. 예, 꽃박람회 다녀왔는데 예.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무지하게 맞아요. 더웠는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꽃박람회 입장권 50% 할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 그 입장료 보통 그 순천 박람회 꽃박람회 서문에서 동문으로 가야 되는 게 코스입니다. 그 서문 앞에 광주은행이 있어요. 예. 그 광주은행에 구루구루 통장이라고 10,000원짜리만 입금하면요. 표 4장을 50% 할인해가 줍니다. 그 10,000원만 입금하면 되는 예, 거예요? 10,000원만 입금하면 돼요. 입금하고 바로 그 집에 와서 출금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싱글 여러분들, 하여튼 꽃박람회 가시는 분들은 서문 앞에 광주은행 가셔서 구루구루 통장 개설하면서 뭐 1,000원 넣으면 좀 그렇고 10,000원 넣고 그 다음에 입장료 4장 50% 할인 받으시고 집에서 출금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대포리에 있죠. 1박 2일 대포리에 작은 자의 집 여러분 성금 덕분에 엘리베이터를 놔드렸어요. 양로원에. 예.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엘도리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엘도리님이 거의 뭐 엘리베이터 사장님인데 원가로 놔주셨었어요. 예, 6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놔주셨고 특히 우리 서울 경제센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에 대한 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서 어떻게 좀 저렴하게 놀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신창한 멘토셨습니다. 이해질 수 없겠죠? 양순모 멘토님. 네, 우리 주말에 알겠습니다. 뭐 하고 놀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냥 혼자 집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방콕 방콕을 하셨어요? 네, 방콕 했습니다. 지금 방콕 날씨 어떤지 아세요? 엄청 더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소나기에 천둥 번개까지 지나갑니다.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서울의 날씨가 오늘 32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방콕이 소나기 온다 그러길래 방콕 가고 싶더라고요. 저희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네. 수요일 아니었나요? 네. 제가 잘못 알았나?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양소모 멘토님은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른 것들은 잠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순서를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진드기 얘기 좀 했었잖아요.
봄이 언제 왔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바로 또 여름으로 이어가고 또 진드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기술이 진화될수록 더워지면서 세상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위도 이기실 수 있고요. 살인 진드기 찜이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앤 토크 시작해 볼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오늘 장 이슈앤 토크입니다. 지난주 하락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오늘 장 동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올랐죠. 달러당 100엔이 무너진 엔화는 언제 우리를 다시 공고 속으로 밀어넣을지 의문이 드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에너지 분야 상장 공기업이 악재로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동안 하락의 원인, 향후 전망까지 이야기해봅니다. 예, 중국은 휴장을 했었고요. 대부분 아시아 증시가 모두 올랐는데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상승폭이 미미했었습니다. 다소 아쉬웠어요. 주말 동안 미국, 유럽장은 1% 크게 상승했었는데. 신창은 렌터님,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일단 선물에 연계돼가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물 중에 이제 비차익, 요즘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 순매수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비차익 순매수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많은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비차익 순매수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몇몇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면은 플러스가 나면은 주가가 5포인트 뜨면 선물 1포인트 뜨고요. 그 대신 삼성전자가 죽으면 8포인트 내지 9포인트 떠야 선물이 1포인트 뜨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내일 볼 때 이제 일단 지금 장세가 우리나라 장세에 연동돼 있죠. 연동돼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했습니다. 지금 선물이 사생 결단식이에요. 사생 결단식인데 지금 뭐 3일 남았는데 2조 8천억씩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외국인은 하방, 기관은 상방으로 걸어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이 한 150만 원씩 먹고 있습니다. 예. 먹고 있는데 그 사이 이제 워낙 외국인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입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번 분풀이 하겠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며칠 안 남은데 보통 우리가 선물 좀 아는 분들도 며칠 안 남은 가운데서 이제 이 공격적으로 매도한 이유가 이제 미결제 확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결제이 사상 최고입니다. 10일 한 12만 3천 포지션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결제 확정이 지금 줄어가지고 10만 포지션 이어가는데 외국인들이 돈 넣고는 못 넘기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6월물, 9월물 롤로바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롤로바 전에 되는데 요즘 안 돼요. 예. 손에 나면 돈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큰 걸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선물을 집중적으로, 특히, 미국이 난 최고의 사기꾼, JP 모간의 엉터리 리포트를 갖고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곧 복귀되지 않을까 보고요. 일단 선물 연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하방으로 베팅을 한 상태에서 JP 모간이 어떻게 보면은 길을 터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물량이 이제 대거 쏟아진 건데 그러면 이제 신차관 멘토께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속을 더 할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삼성전자 자기들도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관들이 또 우리나라 기관들이 보통 기관이 아닙니다. 요즘 아시아권에서는 소문난 정도가 아니고 월드권에서 소문났거든요. 맷집이 좋기로. 물 먹어도 돈 먹는 게 우리나라 기관이고,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 기관들이 특히 영공단 같은 경우 세계 3대 영공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5분 만기에 만약에 기관들이 반격을 못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난 그 3월 만기 때 그랬습니다. 끝나고 2주 동안 기관들이 엄청난 공격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거의 그렇기로 몰아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전후, 그러니까 이달입니다. 이달 전후에서 굉장히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선물 동향을 계속 봐야 되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여러분 6년 이상 최저 거래량을 할 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선물 한쪽에 포지션이 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더라도 선물 포지션 부분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평균 가격 그리고 미결제 약정, 베이시스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워낙에 이제 파생 상품 때문에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있는 이번 주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양순모 멘토님, 네.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기관의 매수로 오늘 장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 반등의 신호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이 유력한 한 주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번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다면 한 1980포인트 이상까지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1950포인트를 회복을 한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이번 주 목요일 날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압박은 계속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그 앞서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있죠.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차익과 그 비차익 거래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그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지속적인 좀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 선물에서 이제 뭐 베이시스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차익으로 매도를 때렸다는 것은 지금 지수를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온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제가 그 동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 위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일단은 매도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압박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요인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신용잔고에 대한 상승 각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신용잔고를 놓고 본다면 시장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맞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MMF 펀드,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 애들이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것. 보통 특징적이라고 할까요? 일단 MMF에 대한 자금은 일단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쪽으로 많이 포섭돼서 많이 들어옵니다. 증권, 건설, 금융 섹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지수를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 증권, 건설, 금융 섹터 쪽으로 지수에 대한 방어에 대한 요인이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결국 지금 이번 한 주를 놓고 본다면 증권과 건설 그리고 금융 섹터들의 반등 포획이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해서 지수가 가고 말고가 좀 결정이 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이른바 트로이카주로 불리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반등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 봐주십시오. 사실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그 명쾌하게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장에서는 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놓고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요. 최근 연내 들어서 48%에 대한 이하로 지금 일단 내려오고 있다는 점. 즉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패대기를 칠 거냐, 그리고 혹은 삼성전자를 얼마나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이후까지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바이코리아,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변수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그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원 멘토님, 예. 앞으로 이제 선물 동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포지션이 어땠던 것 간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로 우리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입니다. 예, 이유는요? 긍정적인데요. 뭐 알다시피 여러분 항상 그 이야기예요. 오늘 손님 한 분이 예.
떡을 2마리 보냈어요. 떡을 보냈는데 왜 떡 보냈냐 물으니까 자기가 선물했는데 총수님 말 듣고 해가지고 하여튼 돈 좀 벌었습니다. 이래서 떡을 보냈어요. 예. 감사합니다. 왜 긍정적이냐면요. 일단은 이제 어제 그 우리나라 주가 상하락의 첫 번째 이제 근원이 이제 어제 그러니 삼성전자 이제 JP 모간의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투자입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에 제가 이제 저 친구 저한테 대놓고 욕을 해버렸어요. 넌 나쁜 놈이다. 이랬는데 왜냐면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추정 실적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가 작년에 비해서 원래 추정 실적이 나빠지니까 나빠진다. 이거 인정해요. 어제 같은 리포트는요, 추정 실적 리포트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갤럭시 4가 적게 팔리니까 뭐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해가지고 이제 했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뭐 확인 안 됐습니다. 우리 선물이 아마 풋을 걸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외국계입니다. 외국계들이 이제 전부 풋이었죠. 그 전날 풋을 3조 걸었어요. 해가 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제가 이제 어제 삼성전자를 정확한 소식통이 있습니다. 왜 정확한 소식이냐면, 삼성전자 거의 독점 회사가 있어요. 어떤 독점, 부품 하나가 그 회사에 꼭 들어야 되는 부품 아는 회사에 아는 분이 있어요. 예. 각 증권사에. 자기가 그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3년 후는 몰라도 2년 정도는 삼성전자 갤럭시4가 좀 안 팔린다 하는데, 안 팔리는데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3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3가 엄청나게 지금 깔아버립니다. 왜? 이미 1000만 대 이상 찍어가지고 찍으면 돈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 그 사이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880에서 1880에서 2020 가도 여러분이 재미 못 받는 이유가 빠질 때 삼성전자가 안 빠졌거든요. 근데 뜰 때는 삼성전자가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 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도 같이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번 뜰 때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보고 있고, 저는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했죠. 대놓고 이제 OV자 사라. 제가 유행 이제 OV자입니다. OV자 냈고 사라 했는데 저는 일단은 매수 타임이고, 두 번째는요. 보통 우리 주가가 급락 나올 때, 급락할 때 두 가지 급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인데, 11일평과 21일평이 데드크로스 나지 않고 주가가 급락할 때는 일단 무조건 질러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질러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이번에 주식 빠질 때 여러분 2000포인트 갈 때 여러분 주가 빠집니다. 언제까지 빠지냐? 221일평까지 빠질 겁니다. 그 자리가 1950입니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가가 300일 이평을 깼어요. 300일 이평을 깰 때는 보통 주가가 어떤 거는 깼냐면 지속적으로 이평 자체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깨야만이 진짜 300일 이평을 깼는데, 이번에는 이평 자체가 정배열 상태에서 깨기 때문에 주가가 이건 언더슈팅이 금방 튀어옵니다. 튀어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950 이상은 분명히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지난주 했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코스닥 여러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코스닥 여러분 상승폭의 2분의 1, 530포인트 안 내려가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다 했는데, 제가 된장 하나 갖고 댕깁니다. 손 장을 찢어요. 근데요, 530포인트 찍었어요. 찍었죠? 맞죠? 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종합주가지수 1960포인트 안 가면 저 진짜 장 찍어질 테니까 저를 믿고 시가총액 상해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예.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10%를 빠졌나요? 그래서 예. 이제 애플 주가랑 방향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애플하고 삼성은 개념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애플은 지는 해예요. 그리고 애플은 삼성의 집요함을 아직 몰라 그러는데, 삼성은 삼성 주위에 항상 하청 사람들이 합니다. 삼성 하는 모양은 독일 병정이라 하거든요. SS 친이라 합니다. 그래서 SS 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삼성이 스마트폰에 중국 때문에 약간 그렇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2년 이상은 승승장구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에도 담겨져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자 양승모 멘토님의 말씀이셨고요. 다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국내 증시는 적어도 196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이다. 신차관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ECN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환율 변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급등세를 보였던 하루이기도 했었고요. N달러 환율이 다시금 오르기는 했지만 장중에 또
94엔대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지난주 장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들쑥날쑥한데요. 환율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실상 걱정이 되는 건 천천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급등락을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님, 네. 환율의 움직임 좀 봐주세요. 네, 일단 환율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보면요. 예. 환율이 지금 사실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환율과 관련된,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수혜를 받거나 혹은 직접적인 좀 악재를 맞는 종목들은 업종들은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환율이 상승이 나오면은 지수는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지수는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율의 추세가 지금 방향성이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이 환율에 대한 이슈와 또 이유 명분을 붙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있느냐,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팩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가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대신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없다. 결국에는 이건 두 가지 부분을 암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추세적인 변곡이 하나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또 두 번째로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버티거나 좀 억지로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어거지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가고 싶어하는 그 방향대로 한번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좀 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 악화가 나타났었고 결국에는 대외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대두가 되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상승 효과도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 대안주로 차라리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오히려 저는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저는 차라리 증권, 건설, 금융 섹터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좀 더 좀 수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은 뭐 통신 관련주도 크게 나쁘어 보이지는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대한 탑픽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수 트레이커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같은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환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이럴 때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겠다. 양승모 멘토님의 의견이셨고요. 우리 신창한 멘토께는 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증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볼 게 참 많지 않습니까? 환율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일반 주식 투자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율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시장을 읽는데 눈이 좀 밝아질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팁을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때 주로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나라는 방금 양승모 멘토님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환율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여러분 아다시피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안 맞아요, 이게. 예, 안 맞는데. 이제 그 대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환율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민감할 때가 무역 적자, 흑자, 이제 오락가락 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 무역이 흑자가 계속 많이 나거든요. 무역이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날 때, 무역의 흑자가 많이 날 때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게. 근데 방금 양승문 멘토님 말씀했지만, 환율에 따라서 요즘 이제 그 방금 내가 흑자 오락가락 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 극한 기업들, 뭐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는 괜찮아요. 자동차는 내가 볼 때는 뭐 그 생산성만 올리면 됩니다. 무조건 남는 거니까. 근데 그 해운이라든지 이런 그 극한 상황, 그러니까 오락가락 환율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민감한 이런 부분, 항공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미 뭐 삼성전자라든지 스마트폰 사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웃긴 게 이제 그 해외에 가면 면세점에 이제 스마트폰 우리 갤럭시4, 갤럭시3 못 사죠. 근데 후진국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가면 걔들 갤럭시4 갖고 있어요. 그 갤럭시4들 걔들이 1년 월급이에요. 근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결론은 뭐냐? 그거 살 사람들이 우리는 뭐 보조금 때문에 그거 안 따집니다. 인류 사는 사람들은 더 줘도 사거든요. 그 환율에 따라서 별로 민감치 않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극한 상황들, 극한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환율에 제어되는 부분, 뭐 소위 말해서 1등 종목이죠. 그 1등, 뭐 스마트,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은 큰 영향이 안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에 가장 민감할 때가
무역이 항시 마이너스 플러스 아리까리 할 때인데 지금은 어떻게 무역이 굉장히 흑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이 큰 장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환율의 영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앤토크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세 번째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분야 상장 공기업 3인방이라고 하죠. 한국전력, 지역 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연이은 악재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 엔저가 주춤하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이 이어지면서 이 공기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도 같거든요. 양승모 멘토님. 네. 예.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할 때 사실 이제 이슈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이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모든 시장은 상승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 산만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일단 장기적인 플랜이지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저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좀 장기적인 그 흐름을 전망을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시점은 맞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를 찾아 너무 쫓아가는 그런 흐름적인 매매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전력이 지난 5월 이후 주가가 20%가 빠졌고요.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10%, 20% 내렸습니다. 신창원 멘토님, 예. 이런 상황인데도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분명히 지난주 나와가지고 이제 전력의 마켓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 하청업체들 다 힘들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일단 커야 됩니다. 왁스가. 그러니까 캐파가 커야 되는데 캐파 자체가 이제 적어지면 굉장히 제가 힘들 것이다. 굉장히 소 뒷걸음질 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엄청나게 빠졌는데. 예, 맞아요. 예. 제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여러분한테 제가 서울경제 TV 처음 나와가지고 에너지 3인방이죠. 한국가스공사, 4인방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래가지고 따블려줬어요. 공개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격 좀 과합니다. 낙폭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지역 난방공사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종목들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 독점이거든요. 이제 보통 독점 기업들은요, 항시 그 기회를 주고 충분한 수익이 줍니다. 그리고 특히 50년 미국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요, 50년 봤을 때 독점 종목들이 항시 수익을 많이 내고 독점 종목을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독점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라든지 특히 한국전력 이런 부분 낙폭 과다하니까 혹시 이제 고점에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물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매물대 보면 우리 개인들이 얼굴이 아마 굉장히 많이 물린 부분에 특히 가스공사 같은 게 72,000원대 물렸고요. 72,000원 물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한국전력 32,000원에 물렸네요. 지역난방공사도 또 9만원대 물렸는데,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괜찮아요. 단부지 정신을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종목은요, 정말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독점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독점 종목은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30년 역사 이제 보면요, 독점 종목, 특히 관공서 종목, 이 종목들이 수익이 두 번째로 좋습니다. 1등 종목이 제일 좋고 두 번째 종목이 관공서 관련 종목들, 독점 종목들 두 번째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다가 20-30% 물먹었다고 파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갖고 계시세요. 예, 갖고 계셔야 된다. 신창원 멘토님,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저는 지금 자리에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보고 이제 지금 한국전력 보면요, 거의 왔습니다. 한국전력이 바닥이 지금 29,000원 이하는 언더슈팅이에요. 29,000원 이하, 이거 매물대 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매물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29,000원 이상은 언더슈팅이니까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공사는 이미 그 7만 원 하방, 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6만 5천 원 하방할 때 이미 언더슈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스공사가 과거 4만 5천 원까지 간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4만 5천 원 됐지 거래 많이 되는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특히 떨어질 때 칼날로 떨어져요. 떨어질 때 칼날이란 말은 굴곡 없이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뜰 때 꼭 굴곡 있게 뜹니다. 이게 희한해요. 주가가 빠질 때 굴곡 있게 빠진 종목은 뜰 때 쑥 뜰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저점에 사는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매물 팁을 준다면 여러분께서 상시하실 때 이 부분에 떨어진 부분을 3단 상승으로 항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3단 상승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은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시 이런 종목은 여러분 치고받고 하는 스탠드런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 가스공사 한국전력 그대로 갖고 계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창한 멘토님의 매매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 포인트다 기억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앤토크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해봐야겠죠? 예,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 시간인데요. 그 전에 누가 잘했나 수익률 베스트 5를 살펴봅니다. 2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명성 멘토의 광명전기가 2단계 올라오면서 2위 기록 중이고요. 나무노 멘토 2종목을 신규로 편입시켰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5개월로 오늘 최고치 나왔죠. 9.4%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나무노 멘토의 GKL까지 신규 종목에 있습니다. 자, 1위 멘토 포트폴리오 확인해보죠. 1위는요.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무노 멘토가 1위, 4위, 5위를 오늘 모두 차지하신 겁니다. LG U+, 오늘장 2.2% 상승 나왔죠. 다시 한번 LG U+ 수익률 30%에 회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식 승천 멘토들의 주식 승천 승무패, 승패 확인해봅니다. 승은 수익 실현했다는 거고 패는 승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1위 김용준 멘토신데요. 7승 1패 여전히 고수하고 계시고요. 우리 양승모 멘토 3위 기록하고 계시네요. 6승 2패 공동 7위십니다. 신창한 멘토님 1승 3패 앞으로의 수익률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6월 10일 월요일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공개를 해봅니다. 네, 종목에 대한 변경은 없으십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 S에너지 오늘 4%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수익권으로 진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대해보죠. 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한 종목 있으시죠? 기아차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6만 원에 매수가 됐었고 현재 마이너스 2.3% 수익 기록 중입니다. 나무노 멘토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역시 모든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시는데요. 나무노 멘토 오늘 종목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LG U+가 2거래일 연속 2% 이상 급등하면서 역시 1등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5%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죠. 수익률 10% 돌파 눈앞에 뒀습니다. 정대일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종목 변경 없으세요. 세 가지 종목 보유신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보유 의견이시고요. 영흥철강 오늘 6% 넘게 급등했었고 인터파크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급등 전문 멘토신가요? 아바코전자가 오늘 6% 가까이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예, 메커스가 오늘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광명전기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나왔었죠. 오늘도 12% 급등했는데요. 지속 보유 의견 주셨고 목표가 4,000원으로 상향하신다네요. 남북 당국 회담 10일에 개최가 된다는데 남북 경협주들 급등됩니다. 예,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삼성 SDI가 오늘장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 내에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수익이 마이너스 6% 정도 나왔는데 걱정 없다라는 신창한 멘토님의 말씀 앞서서 확인했는데 잠시 뒤 다시 한번 AS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실리콘웍스가 오늘 4%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더라고요. 수익률 회복 중에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하리몰딩스 2% 올랐고요. 한미반도체 2.6% 급등하면서 2.8%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AS를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창한 멘토님, 예. 대표님, 지난주에요.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예. 다소 아쉽습니다. 아니요. 예. 제가 연락을 못 해 그런데 공개적으로 삼성전자를 155만 원에 사실 매도를 했었습니다. 아, 예. 네, 굿모닝 대박에 가면서 이제 워낙 삼성전자 그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멘토님들이 강연에 가면 삼성전자 하면 청송촌놈 이런데요. 그래서 굿모닝 대박에 가면서 삼성전자를 155만 원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포토를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지속적으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요일 날 여러분 매수하신 분들 뭐 거의 조금 손해 났을 건데 계속 갖고 계셔야 되고, 삼성전자 매매하는 돈은요, 삼성전자 외에는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뭐 삼성전자 여러분 제가 이제 주식 승천은 뭐 이제 장중이 안 되니까 굿모닝 대박에 가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 리딩을 합니다. 공개 리딩한데 155만 원에서 이제 전량 매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145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여러분 권했습니다. 물론 이 단가는 뭐 틀리지만 삼성전자는 아마 센TV의 굿모닝 대박 예감 그리고 주식 승천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 여기가 아마 제일 강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방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빠진다. 삼성전자 빼주면 우리나라 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이미 코스피 200 중에 33%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삼성전자 빠지면 다른 주식이 안 빠지느냐? 다른 주식 따라가 다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가 뜨면 어떻게 해요? 다른 주식 떠요? 삼성전자 안 뜨면 다른 주식도 못 뜹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장고장의 항시 포트를 삼성전자 팔고 사고 하는 돈은 일부러 따로 놔둬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애 등록금 놔두듯이 삼성전자는 항시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제가 보유를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대우건설은 사자 플러스 나가 마이너스는 한 번도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대로 보유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삼성 SDI 물 많이 먹었었죠. 사실 무지하게 고생하셨는데요. 삼성 SDI가 플러스 났습니다. 근데 플러스 사실 많이 났었는데 그 내하는 날 꼭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야, 참 내하는 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삼성 SDI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많이 갈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SDI만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죠. 뭡니까? 최신형이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와이드 텔레비라든지 하이빌 텔레비 이런 부분에 삼성 SDI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저는 좀 여러분 궁극적으로 더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LG화학이 지난주에 이제 수익이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났습니까? 예, 마이너스 보합 정도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LG화학은 제가 볼 때 변곡점 한 2주 정도 고생할 것 같아요. 2주 정도 고생, 그 후에는 계속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아다시피 그 섬유 부분 있죠. 특히 유가, 사이텔랍 부분. 이게 뭐냐면 옥탄가, 그 연비를 같은 휘발유를 갖고 이제 연비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 2차 전지로 옛날 LG화학은 그건 사기고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나쁜 놈들이고 지금 그 화합 첨가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이 글로벌이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해고 또 하나는 요즘에 그 유가가 쌀 때입니다. 유가가 비쌀 때는 특히 첨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은 여러분 계속 한번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글쎄요 본전까지 가다 또 빠지는데 괜찮아요. 포스코 여러분 아다시피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해운업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투자를 안 해 그렇거든요. 세계 최고의 이제 해운업계가 머스크인데 머스크가 세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 TDI 지수가 이제 1톤당 얼마 받는 거죠. 세계 TDI 지수가 최저입니다. 최저인데 머스크는 최고의 수익을 냈는데 우리나라 해운업체는 뭐 SX 부도난다는 생각 하는데 그거는 뭐냐 투자를 안 해가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포스코가 어제 최고의 전력 용광로를 했습니다. 전력난. 그러니까 그 연비 좋은 거죠. 그 효율 좋은 거 했는데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그 세계 조각 능력은 5위입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생산력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1등이에요. 전에는 신일본 제철에 있는 신일본 제철의 근무자들이 근로자들이 연세가 많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지금 자리에는 30만 원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포스코는 여러분 깔끔하게 계속 사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보관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내가 6개월 보고 사면서 100주 산다. 30주는 단타 치시고 70주는 계속 갖고 가면서 어떻게 단가를 계속 낮추는 그런 매매를 지금은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종목이 답답하죠. 그래도요 빠져도 손이 안 났어요. 예. 손이 안 났으니까 여러분 계속 갖고 있어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일단 굿모닝 대박 예감을 함께 신청하셨던 분들은 155만 원에 매도가 됐겠지만 주식 승천만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 가격이 152만 7천 원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계속 홀딩 괜찮겠다. 예, 괜찮다. 예. 예, 그 의견 주셨고요. 포스코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30만 원대 매수 가능하다. 역시 같은 의견이시고요. 예,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마이너스가 조금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다시 AS 짚어드렸는데요. 모든 종목이 보유 괜찮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질 때 다 15% 이상 빠진 종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나서 수익률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앵커님 오시고 미모가 출중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제가요 가끔 이렇게 와서 신창환 대표님 종목들 수익률 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양승모 멘토님 종목 공개 포트폴리오 AS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장만 보더라도 수익률이 좋아졌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수익률이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실리콘웍스가 지난주에 네. 우리가 처음으로 매수가 됐는데 제일 네.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실리콘 왁스는요, 제가 사고 싶었던 가격에 많이 접근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그 주식승천 룰에 의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이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일단은 단가가 아쉽죠. 좀 높게 예.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역시나 저는 자리 좋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쪽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23,250원의 단가를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라면 오히려 신규 그리고 기존에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실리콘 웍스의 가격이 23,25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기를 한 24,500원에 접근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이 도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비싸게 주식승천의 포트에는 비싸게 편입은 됐을지언정 지금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들 좀 더 싼 가격에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나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그 손절 가격이 22,200원입니다. 22,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그 가정하에 오히려 23,000 이하의 가격을 준다면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빠졌었죠. 근데 이때 시장이 빠졌을 때에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고요. 또 뚜렷한 매도 수급 주체도 일단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결국에는 개인 트레이더를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리몰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겹습니다.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났다가 지금 2% 정도 때까지 좀 많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있어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를 좀 보자는 것이고 이 종목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이런 상승에 대한 각도를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지루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손절가 2,1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경과기 지켜줬다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이지 않을까. 강한 종목 제가 일단 포트를 우회해서 시황에 적합한 종목으로 포트를 좀 편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도대체 떨어질 건지 혹은 올라갈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포트를 편입을 한다면은 시장의 등락폭에 조금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좀 안정적인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좀 이 포트를 들고 있는데 너무 지겹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거래량도 많이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좀 지겹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24,000원 이상에서 파셔도 됩니다. 근데 저와 이제 같이 끝까지 한번 해보실 분들은 목표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2,800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 답답하신 분들은 24,500,
2,100원 이상에서 일단 파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2,100원을 손절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일단 좀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CS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가격 구간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이슈 찾아 산만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슈라고 한다면 경제 민주화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S를 지금 포트비에 편입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히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눌림 자리를 준다면은 포트에 추가적으로 담는 의견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포트에 편입시킨 가격이 3,260원이거든요. 오히려 이 종목은 3,300원 나온다면은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세가 좀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4,000원 이상은 반드시 보러 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시했던 3,300원 구간 우리가 좀 잘 지켜보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시장은 모멘텀과 이슈 차에서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계속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지수의 하락폭이 나타났을 때 사실 지금 IT 중심으로 지수를 많이 내리꽂았었기 때문에 사실 한미 반도체도 사실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일단은 뭐 그동안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던 만큼 그래도 손익 분기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일단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좀 박스권 트렌드를 그리면서 좀 물량들을 조금씩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차트에서 보이다시피 일단 차트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는 박스권 하단 구간입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대 이 한미 반도체가 포트에 없다라면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9,400원 이하의 가격이 온다면은 오히려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도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순모멘토님의 포트폴리오까지 AS를 받아봤고요. 이제 내일의 승천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양순모 멘토님의 내일의 승천주 공개가 됐습니다. KB금융인데요. 트로이카주가 그래도 장세상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금융주 중에서 KB금융을 주셨습니다. 혹시 KB금융을 들고 계신 분 사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023153-2619번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해서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분석까지 해드립니다. 예, 양순모 멘토님 오늘 내일장 승천주를 또 들고 오셨는데 KB금융이네요.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주식 승천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지수 올라간다. 하지만 환율과 큰 연동을 가진 종목은 안 된다. 오히려 지수 밸런스를 맞춘다면은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인 금융 섹터를 좀 계속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KB금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요. 일단 KB금융 우리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KB금융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사료가 되는데요. 일단 국내 최대 금융지주의 중에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KB금융은 자본력이 풍부해서 저성장 환경에서도 M&A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비은행 다각화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더불어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대책과 또 내수 부양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 등을 따라서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요,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회복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사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회복이 될 경우에는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말에 대기업 정기 신용평가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KB금융은
기업 대출 비중이 4대 은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큰 신용 이슈를 몰아왔었던 STX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도 거의 없어서 이번 시황 편입주에 좀 유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금융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좀 시황에 좀 적합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좀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수급적인 주체를 좀 놓고 보더라도요, 사실 좀,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고요. 더불어서 이제 연기금 쪽에는 계속 매수 사자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보험 쪽에서도 매수 사자에 대한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조금 보셔야 되는 좀 특징적인 가격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은 그렇게 이 가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놓고 보죠. 지금 일단 주봉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보면요. 일단 35,000원 구간대가 좀 지지율이요. 그동안 한 1년, 2년 정도네요. 최근 이제 한 4년 정도 동안 이제 박스권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박스권 하단 지지 구간이 좀 유력하게 좀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약 한 3년 정도에 대한 트렌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가격은 그동안 3년 동안에 어떤 이제 나쁜 악재 속에서 견뎌냈던 그런 가격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봉선상 시장이 이제 단기적이 아니라 주봉선상 좀 이제 다중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좀 안정적인 종목과 또 시황에 또 편입된 좀 관련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해드리는 단가는요, 일단 한 36,3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사실 이제 35,000원 구간대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지지 구간인데 사실 이제 손절가를 35,300원을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정도의 자리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 35,000원을 다시 한번 확인은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35,000원을 아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6,300원 이하의 36,300원 구간대에서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목표가는 한 요 정도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대치 이하의 좀 가격 구간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약 한 8% 정도 이상의 수익률은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9,300원 정도로 잡고요. 36,300원에서 내일의 승천주로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36,300원을 KB금융 매수가로 제시를 하신 양승모 멘토님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신장한 멘토님, 예. 금융주들이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금융주 중에서 이렇게 좀 대형 종목들을 추천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두 종목을 추천했어요. 예. 은행주 살려면 이제 BS 금융주주, DGB 금융주주를 살아야 되는데 그 위에 50% 수익 났어요. 이걸 사야 되는데 엉뚱한 거 추천해가지고요. 이거 50% 수익 났어요. 예. 양승모 멘토님, 최근에 KB금융이 3년 동안 횡보한 이유 아십니까? 한 2년 동안 횡보한 이유.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횡보한 이유가 외환 거래에서 엄청난 적자를 봤습니다. 외환 거래에서 엄청난 적자를 봤어요. 외환 거래에서 상상치도 못할 금액을 이제 봤습니다. 외환 거래에서 상상치도 못할 봤는데 대차대조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대차대조표 지금 갑자기 안 나오는데 외환 거래에서 엄청난 적자를 많이 봤어요. 외환 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입니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윤대, 이게 사실 K대학입니다. 예, K대인데, 저도 K대예요. 남들 K대 가면 저는 고려대인 줄 알고 저는 계명대입니다. 계명대인데, KB금융이 여러분, 외환 리스크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여러분 돈 떼가지고 이제 외환 쪽에 계속 끌어넣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금융주가 이제 가면 다 가겠죠. 어느 가고 안 가고 하는데, 글쎄요. 과거에는 트로이카 가지고 주가 상승할 때 은행증권 건설이 제일 먼저 떠야 되는데 요즘에 제일 안 뜨더라고요. 안 뜨는데 저는 건설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건설주를 제일 좋아하고 하는 이제 건설주 나머지 은행이나 증권 이런 이제 은행주는 증권주는 너무 많고 은행도 제가 볼 때 은행이
너무 비대하고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 가격대 부담은 분명히 없어요. 우리 양승모 멘토님 아시죠? 뭐 근성이 있다는 거, 절대 적자주 안 하는 거, 그리고 안정한 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추천 부분이 괜찮다 저는 보지만 KB금융 자체가 여러분 환 리스크 그러니까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아주 큰 장기적으로 외에는 단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양승모 멘토님 제가 이제 지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으면 그걸로 뭡니까 그 종목이죠. 제가 이제 실리콘웍스 사실 때 분명히 그때 제가 뭐냐면 이 종목 속임수 한번 올 겁니다 했는데 정확히 왔어요 지난주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 변곡점은 절대 못 속인다 고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사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계속 사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회사는 좋습니다. 좋으니까 지금쯤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실리콘은 지금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KB금융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점 매수가 장기적으로 봐서 분명히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예. 신장관 멘토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 외연거래에 대한 그 손익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제 적자 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에 대한 이익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 외환 거래에 대한 그 환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 대한 매출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크지는 않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중소기업 그 뭡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뭡니까? 중소기업 사기 쳐가지고 사기 비슷하게 해갖고 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터져요 아직까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돈거래를 하는 쪽에서 그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환에 대한 손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적인 부분에서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 환 거래에 대한 그 손차익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지금 PBR 기준을 놓고 보면 0.57%이고요. 또 사실 매출에 대한 기준과 또 영업이익에 대한 이익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적자 기업도 아니고 네, 흑자 지금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가도 지금 약 한 50% 정도 좀 할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이 그 주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 주당 배당금도 작년 기준으로 한 600원 정도 줬었고요. 2011년도 환손실이 제일 컸을 때도 한 720원 정도 주주들에게 리턴을 해줬던 만큼 일단은 주주를 생각하는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리상으로 놓고 보면은 저도 물론 지금 시장 상황 정황상 좀 자리가 횡보할 수 있는 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주봉 제가 얘기했던 35,000원 구간대를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접근을 한다면은 좀 좋은 투자 전략에 속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승모 멘토님이 보통 추천하는 종목에 있어서 이 종목은 아마 조금 벗었는데 부채 비율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부채 비율이요? 예. 부채 비율이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아니요. 양승모 아니요, 멘토님께서 나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니, 양승모 양승모 멘토님이- 멘토님께서 오늘 환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을 주고자 KB금융을 주셨는데 놓치신 부분이 분명 있는 거였거든요. 환 손실에 네, 대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인정을 요런 하셨고. 예, 예.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요. 부채 비율이 20 아니요, 아니요. 1000% 넘습니다. 거기에 2003년 대해서는 6월 어떻게 연결로 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1000%가 넘어요. 1000%가. 예, 그냥 웃으시나요? 예, 네, 1000%가 아니요. 넘는다는 것은 1000% 계속 넘었습니다. 1000%가 계속 넘었어요. 부채 비율이 계속 1000% 넘었습니다. 부채 1000% 넘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비슷한 종목도 있습니다. 주가 이제 비슷한 종목이 이제 그 대우 제가 뭐 공개적으로 욕해도 됩니다. 이거 뭐 그 근무한 사람들 다 욕하니까요. 남상태 회장이죠. 대우조선 회사. 이 양반이 쓸데없는 짓을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냐면 다른 조선사에서 안 하는 거를 막 했어요. 자기 있을 때 그 매출을 올리려고 해가지고 대우조선이 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KB금융도 출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부채 비율 1000%인데 배당
이거 결론은 이제 주먹구시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그 은행이 다 그렇습니다. 은행이 전북은행, 이제 BS금융주, DGB금융주,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부 3개 빼놓고 나머지 부채비율이 다 높아요. 높은데 이제 이게 뭐냐면 차입으로 장사하는 거거든요. 차입 장사해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뭐 현금 10,000원 있으면 수표 400만 원 찍을 수 있는 그걸로 장사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부동산 리스크, 우리나라는 부동산 리스크를 항시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금융주가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항시 보유입니다. 저도 보유해요. 그렇지만 많이 보유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실 금융주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요. 사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먹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부채 비율이 높은 걸 떠나가지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으로 얼마나 회사를 운영을 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뭐 부채 비율도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좀 이제 그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한 그 안정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놓친 부분은 과감히 인정을 하고요. 우리 양승모 대표의 매매 스타일을 따라가셨던 분들은 분명 KB금융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아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매매가 분명 기억하시고 잘 대응을 하신 이후로 또 AS 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고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완성된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예, 먼저 양승모 멘토 내일장 승천주로 KB금융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6,300원, 목표가 39,300원 기억하시고 적어주세요. 예,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신차한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시겠다. 새로운 종목은 없으셨고요. 포스코는 아직도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 주셨었고 삼성전자, 막스건 트레이딩, 삼성전자 매매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다음 주 수익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최종 포트폴리오를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4가지 종목이 그대로 보유이시고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시는데요. 내일장 KB금융을 36,300원에 공략하시겠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예,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증시 뒷담화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 시원하게 증권가 뒷얘기 해보는 시간이죠. 증시 뒷담화 시간인데요. 먼저 요 테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테마주가 될 수 있을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팩트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전에서 총 공사비 11조 원 중에서 56%를 차지하는 6조 2천억 수주를 눈앞에 뒀다라는 기사입니다. 태국 수자원 홍수관리위원회 물관리 사업 기술 제안서 평가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9개 사업 중에서 방수로 저류조 2개 분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양승모 멘토님, 어떻게 좀 테마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냐 뒤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관련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화 엔지니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 초반 때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다가 오늘 이제 동시효과 때문에 또 12% 오늘 한 30% 게임짜리가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테마를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급등하게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수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망하는 그런 이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많은 그 학습 효과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나로호
뭐 관련주들, 그래서 뭐 우주 항공 테마들도 많이 반짝하면서 움직였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수주에 대한 실패가 나타난다면은 또 다시 한번 악의 구렁텅이를 빠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그런 위기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안정적인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사실 이제 보는 종목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타나고 한다면은 뭐 몇 상한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눌림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면 또 쫓아갈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구태여 지금 자리에서는 힘 빼지 말고 차라리 이런 테마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평가 우량 종목들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신창환 멘토님, 예. 태국 물관리 사업 2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고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앞서서 건설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당초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현대건설, GS건설 등등의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저는 김치국 마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들어갈 필요는 예,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터키죠. 터키의 이제 원자력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은 아십니다. 한국 사람은 도장도 자기가 찍고 들어가요. 도장도 자기가 찍고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이제 도장 자기 찍고 그냥 들어가는 나라 전 세계에 2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첫 번째 터키고 하나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20불에 이제 5불 이제 팁 주면 찍어가지고 호텔까지 갖다 줘요. 아시다시피. 근데 터키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호의적이고 심지어 북한하고 유일하게 수교를 안 맺는 그런 터키인데, 근데 터키가 원자력을 배신을 때렸어요. 근데 가격이 비쌌냐?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가격이 30% 쌌습니다. 일본하고 프랑스 컨소시엄.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었거든요. 돈을, 지어가지고 전기파를 가져가라. 근데 전기 가격을 확정을 안 해줬어요. 그 터키가. 말씀이시네요. 주사위는 끝까지 던져봐야 한다고. 예, 그래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후진국들이 장난 아닙니다. 물론 태국 후진국은 아닙니다. 아닌데 태국의 그 하는 형태로 봐서 절대 남겨주기 안 합니다. 절대 안 남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크게 재미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태국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늪지대고 여러분 태국이 그 방콕주의가 그게 평지입니다. 심지어 그 태국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국제공항 이름이 돈주항입니다. 돈주항이 뭡니까? 언덕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언덕인 줄 압니까? 1.5m 언덕이에요. 그게 태국 시보다 1.5m 더 높다고 언덕이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코스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50개 업체가 덤벼들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굳이 저는 관심 없다. 굳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난코스이기 때문에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전혀 이런 부분에서 테마주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태국이 2011년에 굉장히 큰 홍수를 맞았었습니다. 때문에 물관리 쪽에 돈을 좀 많이 퍼부어서 이제는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주전을 벌인 건데요. 우리나라가 2개 분야 절반 이상을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였고 중국이 5개 분야, 태국이 1개 분야, 스위스가 1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 미리 선침해할 필요는 없겠다. 신창환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최종 낙찰자는 오는 18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냥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증시 뒷담화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뒷담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 외국계 자금이 뒤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조세 피난처에서 쥐고 흔드는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에 많이 들어온다, 혹은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외국인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가본을박을 또 하고 있고, 또 사실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또 매수에 대한 부분과 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저게 정말 개인일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숨길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실 외국계 자금으로 돌렸다가 또 페이퍼 컴퍼니 또 자금으로 해서 또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 또 외국계 자금으로 또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시장에 보이는데 너무 믿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누가 샀느냐 혹은 누가 팔았느냐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거래량 같은 걸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거래량 기준으로 센 주체가 들어왔느냐 혹은 약한 주체가 들어왔느냐 혹은 빠져나갔느냐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는 게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신빙성이 있다. 신창 멘토님은 어떠세요? 예,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거기에 있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 게 민생 중에 이제 그 주식 부분이거든요. 주식 부분인데 이제 뭐 금융조사 지금은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이제 2부가 있죠. 이제 1부는 이제 코스피 작전하는 거, 2부는 이제 코스닥 작전하는 거. 보면 그 직원들이 거의 한 50명이 1년 360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끝나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검찰 6층이죠. 금융조사부에 불려가 보면 거기 검사님들이 처음에는 4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내 갈 때만 해도 20분이 넘었어요. 지금 한 30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계속 합니다. 예. 근데 그 하는 돈들이 누구 돈이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근데 그 돈들이 지금은 5만원짜리, 저 때는 만원짜리였습니다. 만원짜리가 거짓말 같지만 제가 한번 접었어요. 배낭에 이빨이 지니까 1억 4천 집디다. 그런 배낭들이 5, 60개씩 진짜 갖고 주식 사는 걸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물론 그런 주식들이 또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겠지만,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너무 깨끗한 물에 고기가 안 살거든요. 지금 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 자체가 뜰 때 천천히 뜨고 빠질 때 빨리 빠지는 이유가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급락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삼성전자 빠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입장. 제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똑같지 않거든요. 저는 똑같은 룰, 똑같은 시장. 대표적인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안 내줄 수는 없지만 투명한 공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식도 그 선물 연동돼 가지고 차익이나 비차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처럼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주식을 팔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런 주식은. 근데 신고 안 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사후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계속 죽습니다. 개인들이 작년 말에도 선물을 2조까지 했는데 이번 6월물 선물 개인들 제일 많을 때가 8,200억밖에 안 돼요. 다 죽었어요. 그거 다 주고. 저도 밤에 요즘 평균 뭐 한 2통, 3통 받습니다. 소주 한잔 하시고 뭐 선물에가 깡통 찬다 이런 분들 저는 많이 봤는데 제가 볼 때 좀 투명한 그런 시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하여튼 조사가 보통 보면 뭐 금융조사 감독원에 조사하고 뭐 법원과 뭐 어떤 2, 3년 걸리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말 때는 속전속결해 가지고 바로 응가응보할 수 있다. 이해는 이해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삼시장에서 오는 거 나쁘다고도 볼 수 없고 좋다. 좀 나쁜 쪽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특히 거래시장에서 투명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자금이라도 투명하게 매매한다면 증권 자체가 거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하여튼 투명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명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 신창한 멘토님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신사다 이렇게 좀 모범적인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제 거의 없으시죠? 여우 같은 시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식 승천 10시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작에 앞서서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10시 지금 시각이요 11시 11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그리고 국내 야간 선물 시장 흐름 살펴봅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요, 오늘 이 시간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뉴욕 증시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뭐 동조화되면 좋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 엇나가고 있어서 오늘 증시가 출발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미국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기는 하였지만 적절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을 상승시키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큰 이벤트 부재한 가운데 일본 증시의 급등과 함께 맥도날드가 5월 동일 점포 매출이 2.6% 증가한 깜짝 매출을 선보이며 반년 만에 판매 증가를 보였고요. 애플사 역시 금일 새로운 운영체제와 아이라디오 공개를 앞두고 개장전 거래에서 0.4%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를 지지하며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여전히 양적 우려감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현재는 소폭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국부터 흐름을 봤고요. 제가 유럽 증시 출발 상황 잠깐 보니까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유럽 쪽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주말경 발표된 중국의 부진한 수출입 지표에 원자재 중심의 약세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국영업체들의 민영화를 약속하였는데요. 국영 천연가스 업체인 DEPA의 민영화 첫 입찰이 사실상 불발에 그치며 그리스 증시는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며 유럽 주요국 증시를 압박하였습니다. 미국 개장 전 발표된 S&P사가 미국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약간의 반등 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금일 발표된 유로존 생티스 투자자 기대지수가 마이너스 11.6을 기록하며 투심을 위축시켰고요.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담감에 혼조세를 보이며 독일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약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유럽, 미국 모두 약세인 것 같은데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어떤지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먼저 주간 코스피장 전일 미 고용지표 호재로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연출하였습니다만 주말 발표된 중국의 부진한 수출입 지표와 삼성전자를 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야간 코스피 그리 크지 않은 변동성 보이면서 현재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이는 가운데 약세장 연출 중입니다. 역시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현재는 부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늦은 시각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약세 출발이 됐는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여전히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은 짙은 투자자들의 관망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창원 멘토님, 예. 내일장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 일단은 이번 주 좀 큰 그림을 먼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 반등이 할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 반등이 참 시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이제 서울 만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액션을 확실히 정했어요. 삼성전자를 이제 발목 잡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55, 서울 255 전후에서 그냥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9월물 이제 시작하자마자 폭풍이 이제 저는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단단하게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는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1700 간다, 뭐 1850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900 초반 그리고 2000포인트 가까이 박스권 매매하는데 그보다 좀 더 줄인다면 1940, 50에서 계속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치고 빠지는 그리고 지금 자리는 분명히 주식을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현금 일부분은 항시 갖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물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좀 기대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9월은 제가 볼 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양수모 멘토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짜시겠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1950포인트까지는 좀 반등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한 1988포인트 기준으로는 좀 상승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 좀 너무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유도리 있게 좀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좀 확보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빨린다고 하더라도 1888포인트까지는 하단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이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심한 밤 두 분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주식 승천의 간판 스타 양순모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늦은 밤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을 합니다.
예, 야한밤 증시 토크예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대공개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방송 마치고 난 이후로 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분께서 강연회를 여신다는 소식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22일이에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김도영, 정재훈 멘토가 분당 강연회를 여십니다. 어느 정도의 얼마나 큰 정보들이 공개가 될지 기대하시고 참석하셔서 정보 많이들 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내일 10시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